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빨간술이냐고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제 이름이 이홍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이름을 기억시킬 때 처음 뵙는 분들한테 홍술이니까 빨간술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제 닉네임을 빨간술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빨간술 홍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홍술도 홍술이잖아요. 그래서 홍술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그냥 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테마 IMF라는 해괴한 성탄 선물, 즉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세 번째 테마인 IMF라는 해괴한 성탄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 또 96년까지 지금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97년의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97년의 다단계 판매 업계는 큰 희망과 깊은 절망이 공존했던 한 해였다. 일단 97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그 IMF가 떠올립니다. 저도 사실 IMF 때문에 좀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이제 뒤늦게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일본 어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일본 대학을 진학할까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사회 선배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대학보다는 미국 대학을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일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97년도에 미국 유학을 또 한국 대학의 졸업을 준비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런 유학을 좀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도 또 이렇게 정리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97년도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또 입문하는 그런 해가 97년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97년 8월 11일 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했었고요. 처음에 저는 단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갔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회사가 이 재팬라이프 계열의 조금 피라미드에 가까운 당시에 등록번호 25호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를 만나서 좀 한 2년 정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저는 사실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가 피라미드 업체와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TC라는 회사에 또 인연이 됐었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몇몇 업체는 된서리를 맞고 불경기라는 악재까지 겹쳐 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모임, 세미나 강의를 가지면서 업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러한 97년도 이러한 시기였는데 계속적으로 읽어볼게요. 경영진, 판매원, 현안 해결 위해 모였다. 이때는 좀 다른 의미의 모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97년 1월 10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23개 다단계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열렸다. 다단계 대표자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한 이번 총회에는 세모의 박상복 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세모, 세모가 이때 이랬군요. 박상복 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아메이, 뉴스킨 코리아, 풀무원 생활, 또 NHB 인터내셔널이 부회장사로, 사망 인터내셔널, 현 L2L이 감사로 선임됐다. 여기에 다단계 판매 업계의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공익사업을 위해 허벌라이프가 등장을 하네요. 선웨이브 인터내셔널이 학술 지원을,
한국 아메이, 렉솔 코리아, NHB 인터내셔널의 홍보 업무를 대등산업, 풀무원 생활, 세비양 몽드가 공익사업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각 업체 대표자 등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수차례 단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다이렉트 셀링이 주관한 조차 모임을 시작으로 통상산업부와 서울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피라미드 대처 방안, 대정부 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문 판매업 협회 등록, 또 한국적 다단계 판매 정착을 위한 학술적 지원, 판매원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안건 등이 토의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 5차 정기 총회의 모습이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고요. 참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전에 꽂혀서 정말 사업자들도 판매원들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77개 회원사가 참석했었네요. 보니까 97년 2월 27일에는 한국방문판매협회 제5차 정기총회 열렸다. 위에 사진입니다. 각 회원사들의 깊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당시 86개 회원사 중 77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의 중요 안건으로 협회 산하에 다단계 위원회와 방문판매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향후 협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다.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판매원들 사이에서도 감지됐다. 97년 9월에는 97년 9월 이제 제가 8월에 입문했으니까 제가 지금 한 달째네요. 이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40여 명의 다단계 판매 업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을 창설했다. 한국의 다단계 판매 산업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경영진에 모두 위임하기보다는 사업자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모임이 발족할 당시 다단계 업계와 관련된 학술 관련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건전한 다단계 판매 산업의 대외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근간으로 하는 회칙안이 통과됐다. 예, 이런 활동들이 97년에 있었습니다. 예, 이런 판매원들이 나서서 모임도 이렇게 창설을 하면서 또 대표자들, 또 판매원들, 즉 사업자들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다단계 업계 사람들이 지금 뭉쳐서 뭔가 협업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들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들끼리 또 지금도 많은 타사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서로 최고 리더 위치에서는 교류가 돼요. 왜? 그때는 서로 이렇게 리크루팅에 대한 욕심이 서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 리더 입장에서는 서로 이 리크루팅, 이 사람을 땡겨갈까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교류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기업 진로그룹의 부도. 진로가 96년도 그 7월에 이 업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97년 6월부터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 소득세가 부과됐다. 앞서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이제 원천사업자 됐다는 얘기죠. 개정안에는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다단계 판매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에 대해 부가세는 계속 면제하되 소득세를 1% 원천 징수한 후 매년 5월 사업소득 신고 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10에서 40%의 사업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후원수당이 하위 판매원을 교육하고 판매 조직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판매 장려금이 아니라 인적 영역에 대한 자유 직업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 지금은 1%가 아니라 이제 3.3%를 공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가세는 이때
계속 면제하되, 지금은 뭐 그 제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중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수입이 작을 때는 또 이렇게 세금을 또 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편 1997년은 외환 위기로 불경기를 맞으면서 IMF 다단계 판매 업계도 주춤했던 시기다. 1997년 5월 진로 하이리빙의 모그룹인 진로그룹이 부도 처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세모 SL의 모그룹인 세모가 부도 처리됐다. 예, 세모, 진로, 이 모기업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 판매회사인 그 유통회사 다단계 법인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세모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품 떠올리는 스쿠알렌이라는 제품을 보급했던 회사가 세모입니다. 세모. 그러면서 예, 보시면 이 사진들은 당시의 진로 하이리빙이 뭐 애경, 뭐 온누리, 내추럴 웨이 등 대기업과의 관련적 제휴를 맺고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모기업인 진로가 부도가 되면서 이 진로 하이리빙이 이제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갖게 됐죠. 그 내용입니다. 모기업의 부도 후 진로, 법적으로 분리된 진로 하이리빙은 1997년 12월 상호를 하이리빙 코리아로 변경했고, 예, 이때 이제 진로가 빠지고요. 이제 하이리빙 코리아 변경했고, 신동방의 사업본부장을 지낸 백승혁 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했다. 이듬해 1월 하이리빙의 경영권은 EBN 코리아로 넘어갔다. EBN 코리아는 하이리빙 코리아에 대한 신규 출자를 통해 58%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때부터 이제 진로 하이리빙이 아니라 그냥 하이리빙. 현재 하이리빙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회사고요. 1979년 세모의 전신격인 사무 트레이딩을 인수합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든 세모는 1996년 말 4개의 계열사와 10개의 사업본부, 9개 해외 법인을 거느린 국내 중견기구로 꼽히기도 했다. 예. 세모의 그 네트워크 회사는 이제 세모 SL이었어요. 세모 SL. 스쿠알레는 주력으로 했었고요. 모그룹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희생망을 활용하기 위해 결의대를 하였다. 이런 데 나오는데요. 세모 SL. 그런데 97년 이 IMF가 터지면서 꼭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도리어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폭제가 된 것도 또 사실 97년의 IMF입니다. 왜 그러면 실업자들 다단계 우르르, 이 제목처럼 정경유착,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마침내 골마 터진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빚은 10조 원이나 지고 무너졌죠. 한보의 침몰은 제1은행 등 금융기관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고, 곧이어 산미, 진로, 대농, 한상공영 등 굴지의 기업도 부도를 맞았다. 그래서 산미 있네요. 저는 산미 그러면 옛날에 야구, 산미 스타워즈란 야구가 생각나는데요. 야구단. 예, 굴지의 기업도 부도를 맞았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일거에 휘청거리게 만든 재벌순위 8위에 기아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지금은 기아 현대차죠. 그런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지자 한국의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들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외국 은행들은 한국을 투자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저는 이때 제가 이제 학생이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의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 보면,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당시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금 모으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1997년 11월 16일 IMF 캉데시 총재가 극비리 방안에 부총리와 만났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이즈음 외환 위기의 급박성을 인지했다. 이후 임창열 신임 경제부총리는 11월 21일 오후 10시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97년 11월 16일이네요. 방한했고 11월 21일. 그러니까 97년 11월 20일 IMF가 터진 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던 얘기죠.
11월 21일. 이 날짜도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97년 11월 21일. IMF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우리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 이때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평생 직업으로서 이렇게 어필이 되고 또 부수입이나 이제 투잡, 쓰리잡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노년까지도 이렇게 평생 직장 개념이었는데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 97년도에 대기업에 이제 직장, 제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과 다르게 이제 합격해 놓고 대기 기간 동안 딴 데 가지 말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대기 기간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참여해서 그때 받은 돈을 경비 삼아 사업을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단계 판매 업계에는 실업자들이 대거 몰렸다. 예, 이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또 이런 업체에 많이 또 합류하게 됐고요. 저도 어쩌면 이때 제가 미국 유학을 이제 포기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또 집중하지 않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좀 장남으로서 이렇게 손 벌리는 것도 미안했고요. 1번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IMF의 여파로 실업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이 몰려들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예, 이때 이 다단계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많이 어필을 했고요. 이로 인해 하이리빙과 노이폼 하우스 등 중저가 생활용품 판매를 지향하는 업체들은 실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잇따른 회원가입으로 영업 활성화에 호기를 맞았다. 여기에 외국 업체의 디스트리뷰터들이 속속 옮겨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때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 많이 줄을 섰어요. 속된 말로 많이 서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메이 출신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재팬라이프를 거쳐서 이제 SMK라고 하는 숙민산업 그 출신들이 이 이후부터는 거기 출신들이 이 네트워크 업계의 좀 리더들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 아메이나 뉴스킨 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었다. 한국 아메이의 경우 세제 파동 이후 떨어진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와중에 IMF로 인한 국산품 애용 바람이 불면서 매출이 급락했다. 이때 아메이가 승승장구 하다가 세제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 그 모임에서 막 이렇게 불매운동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 이 IMF 터졌으니까 국산품 애용 바람이 불면서 좀 굉장히 어려웠고요. 매출 하락과 디스트리뷰터의 이탈 등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제휴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에 나섰다. 이 이후에 IMA는 그 원포원이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해가지고 또 잘 극복을 해서 또 엄청난 호황을 이뤘죠. 보신 것처럼 97년도는 롤러코스터 다단계 시장, 이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1997년 다단계 판매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1996년에는 뉴스킨, 렉솔 등 외국계 대형 다단계 업체들의 본격 진출이 시작됐고 후반에는 진로그룹 등 대기업의 진출로 다단계 시장이 급속히 팽창했다. 연말에는 잠시 거품이 빠지며 재조정기를 지나더니 97년 870억 원에서 시작한 업계의 월 매출액은 3월이 되면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7월에는 대기업이 연이은 부도 사태로 주춤했다가 반등을 반복, 또다시 IMF의 된소리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97년 다단계 판매 업계 총 매출액은 9,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도 그 95년도에는 한 1,600억, 97년도에는 한 7천억 정도 됐었고요. 7천억대. 그런데도 또 97년도 3년 연속 증가했죠. 9,195억. 19.5% 증가했습니다. 이 IMF 중에도. 그래서 총 매출 순위는 10개사를 보면요. 그래도 1위는 한국 아메이, 2위가 SMK 종합유통. SMK가 또 당시 이제 국내 토종기업이라고 이 슬로건을 내걸면서 엄청나게 좀 분발을 했고요. 뉴스킨 코리아, L2L. L2L도 굉장히 이 당시에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의 SMK, L2L 자리했었고요. 세모, 선라이더 코리아, 일영 인터내셔널. 일영 인터내셔널이 그 주수도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JU. 이 일영 인터넷 대표가 당시 주수도입니다. 주수도 분이고요. 그리고 STC 인터내셔널. 역시 STC는 또 10위권 안에 있네요. 하이리빙 코리아, NHB 인터내셔널 이런 순이었다. 갑자기 하이리빙 코리아도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 있죠. 당시 매출 순위 상위 50개사가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120개사의 비중은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 50개사가 거의 대부분 매출을 갖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 170개 정도 회사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3%도 못 미치는 아주 그 구멍가게 수준의 그러한 영세적인 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위 50개사 중에서도 외국계 회사는 11개, 국내 39개 회사였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계 기업들이 매출을 주도했죠. 이 당시에도. 하지만 이 중에서 국내 토종 기업들 중에서는 SNK 종합유통, 그리고 뭐 L2L, 뭐 이런 회사들, 뭐 세모, 이런 인터내셔널, STC 인터내셔널. 이때만 해도 외국계 기업은 한국 아메이 해서 일단은 화벌라이프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뉴스킨이 자리하고 있었고, 선라이더 매출도 항상 좀 상당히 많았죠. 뭐 이러한 어떤 97년도의 업계 분위기를 봤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이 다음 98년부터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검승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IMF 이후에 굉장히 또 네트워크 업계가 급성장을 또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 다음에 이제 기다려지고 오늘은 97년도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라클러 빨간술 이홍술이었습니다.